안녕하세요. 오경석 법률사무소의 오경석 변호사입니다. 요즘 부쩍 임대인으로부터 돌려받을 임차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그를 반환해 달라라는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찾아오시는 분들 많습니다. 뉴스에서도 빌라왕이라는 이슈가 시끄럽기도 하고요. 보증금이 평생 모은 전 재산일 수도 있고요.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서 꼭 필요한 집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를 돌려받지 못하는 일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그러한 보증금 반환 문제 중에서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할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임차인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있고 돌려받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려 합니다. 사례를 먼저 보겠습니다. A씨는 2년 전에 B씨가 소유한 빌라를 전세로 임대하기로 계약을 했고 2억 2천만 원 보증금을 내고 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 2년의 계약 기간이 지나기 약 6개월 전에 법원으로부터 소유자 B씨가 개인회생 중이다. 그리고 그 보증금 채권자인 A씨가 그 채권자로 등재되었다. 이런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는 당황스럽기도 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우려해서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B씨가 사업을 실패해서 여러 명에게 빚을 많이 지게 되었고 그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채권자 중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는 달리 별도로 변제를 자기가 받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이 있긴 하였지만 실제로는 그 집주인인 B씨가 그 집을 처분해서 변제를 하거나 다른 임차인이 비슷한 보증금을 납부하고 그 집에 들어오지 않는 한은 달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이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위 사례를 통해서 보듯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에 임차인도 채권자로 등재가 되고요.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는 별도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별채권부 채권으로 분류가 일단 됩니다. 그리고 집을 처분하거나 경매가 진행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더라도 전부 돌려받지 못하였다면 그 금액은 다른 채권자들과 동일하게 개인회생을 통해 변제를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A씨의 경우 아까 B씨에게 돌려받을 보증금이 2억 2천만 원이라고 했는데요. B씨가 다른 방법이 없어서 집을 팔아 1억 6천만 원만 변제하게 된다면 결국 6천만 원을 못 받게 된 건데 그 남은 6천만 원은 다른 일반 채권자들과 마찬가지로 3년 동안 매월 나누어서 변제를 받게 되고 결국은 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전액은 다 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A씨의 경우와 같이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경우 어떻게 조치를 해야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제가 드리는 의견은요. 첫째, 임대인과 협의 후 집을 빠르게 처분하고 그렇게 변제를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은 근데 집의 현재 시세가 보증금보다 높을 경우 이 경우에는 변제를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처분이 안 되거나 오래 걸리는 경우에는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하거나 돌려받는데 오히려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이런 단점이 있을 수 있고요. 둘째는 빠르게 경매 신청을 하는 방법입니다. 임차인은 임대인이 개인회생을 하더라도 별도의 권리 행사를 통해 변제받을 수 있는 채권자이기 때문에 경매 신청은 가능하고 경매를 해서 낙찰된 금액에서 변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방법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라는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경매가가 낮게 평가가 돼서 낙찰이 되는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역시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는 못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은 금액은 임대인의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서 매월 분할로 받을 수 있습니다. 경매가가 낮은 경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는 하나 시간적으로나 비용적으로
좀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부분은 있기 때문에 고려해 봐야 할 문제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으로 변제를 받았더라도 다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은 개인회생을 통해 받아야 한다. 이런 점이 있기 때문에 변제를 받았을 경우 임대인의 개인회생 법원에 변제를 받았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는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